안녕하세요. 가족의 전당입니다. 구입할 당시에 상당히 가격대가 있는 폭스 모피 조끼입니다. 사진만 봐도 좀 심각성을 알 수가 있죠. 레자라는 것은 그 안 쓰고 놔도 이제 상태가 점점 안 좋아지거든요. 이렇게 떨어졌는데 어떻게 있겠어요. 한데 겉면은 다행인 것이 아주 부드러운 양가죽으로 이상이 없습니다. 안쪽만 그런다는 거죠. 안쪽만. 이런 경우에 손님들이 대부분 오셔가지고 여기에 더 씌울 수 있느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십니다. 그거는 당연히 안 좋죠. 여기에 더 씌우면 뭐 할 거예요? 천이 됐든 가죽이 됐든 더 씌우게 되면 안에서는 계속 떨어지면서 가루가 나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있겠어요? 거기에다가 이런 덩어리가 떨어지면은 이제 뭐 쭈글쭈글한 면이 보이겠죠. 그래서 일반적인 어떤 생각으로 상담을 하시면 안 되고, 이 이제 다 제거를 해야 돼요. 어떻게 보면은요, 가죽보다 레자가 더 복잡합니다. 그리고 공정이 많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 약품 값을 따지는 게 아니고, 약품 양으로 보면은 쉽게 얘기하면 잠바 한 10개 정도를 복원할 수 있는 양이 한꺼번에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약품 값이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만큼의 일을 한다는 거죠. 근데 그런다고 해서 이 레자의 제품을 복원을 하는데 비용을 받고 싶은 대로 많이 받을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절한 금액에 손님한테 이해를 잘 시켜드리고 전부 제거를 하고 복원을 한 다음에 염색을 합니다. 그렇게 이제 상담을 합니다. 지금 여기는 팔 부분인데 옷을 안에 못 입겠죠. 가루가 계속 이렇게 나오는데 어떻게 옷을 입겠어요. 더군다나 이제 조끼기 때문에 안에서 가루가 나오면 다른 옷에 묻겠죠. 이제 전체를 이제 안쪽을 제거를 하는 겁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많이 나와요. 제거를 해주고 그래도 이제 그 받을 만큼 비용을 많이 받지는 못하더라도 손님이 입었을 때 이상이 없게는 해드려야죠. 일단 일을 받았으니까요. 이제 작업장으로 가서 복원을 할 때 어떤 식으로 하는지 좀 요령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거의 가죽의 뒷면처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보풀, 가루 이런 것을 혹시 모르니까 제거를 하면서 해줍니다. 약품은 처음에는 무조건 뭐 이걸 이제 메워야 된다는 생각을 해서 너무 두껍게 하는 건 좋지가 않아요. 그리고 여기에 쓰는 약품은 복원을 하고 염색을 했을 때도 유연성이 유지가 되는 약품을 써줍니다. 일차적인 거니까 1차적으로 이렇게 이제 면을 만들어 가는 거죠. 굉장히 여러 번 작업을 해야 되는 일입니다. 레자가 공정이 오히려 많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러는데 간혹 보면은 레자는 가격이 많이 비싸지 않은 옷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서로의 입장을 생각해야죠. 손님 입장에서는 비싼 옷이 아닌데 더 입고는 싶고 이제 그런 마음도 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저는 이제 금액을 받고 싶은 만큼 못 받는다고 해도 시간을 길게 잡고 일을 합니다. 여기 이제 이런 식으로 헝겊처럼 나와 있는 부분이 안 보이도록 이렇게 이제 전체를 해주는 거예요. 시간이 상당히 걸리겠죠. 이게 이제 마르면 1차적인 면이 생긴다는 겁니다. 1차적인 면이 생기면 그 위에 또 작업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를 보여드릴게요. 제가 아무리 이제 가루가 많이 나오니까 잘 안 보인다는 것이죠. 여기 이 부분 있죠. 아직도 남아있죠. 찌꺼기가. 이런 부분들을 확인을 하면서 해야 됩니다.
옷은 참 괜찮은 옷이고 아직 모피도 멀쩡하기 때문에 누가 봐도 아깝죠. 그리고 가끔 보면은 디자인도 특이하고요. 또 구할 수가 없는 옷들이 있어요. 여기 안감과 연결된 부분까지 신경 써서 약품이 잘 발라질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좀 넓은 부위를 복원하는 것을 보여드릴 건데요. 복원이라는 것은 1차적인 것은 일단은 약품을 빈틈없이 발라준다는 생각을 하시면 된다는 거죠. 자, 여기 앞쪽을 보시면 이제 면이 조금 잡아져 가는데 아직도 헝겊의 느낌은 있습니다. 이제 쭉 전체를 다 복원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이런 넓은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넓은 부분 같은 경우에는 레저로 된 가방도 그러는데요. 다 제거를 한 것 같지만 이렇게 이제 찌꺼기들이 남는 부분들이 있어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나오죠. 이제 이런 부분들을 다 이제 확인을 하면서 해야 돼요. 여기 안감 거기에도 제거를 할 때는 안 보였지만 지금 보니까 이렇게 나오죠. 이거를 완벽하게 제거를 웬만하면 해줘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찌꺼기들. 일이 많습니다. 그래도 이게 참 옷이 괜찮고 복원을 하면은 입는데 지장이 없기 때문에 바깥쪽은 다 가죽이라 괜찮으니까요. 이거 제거했는데 아이고 한참 했어요. 혹시라도 이렇게 레자 제품 의뢰가 오면은요 그냥 적당한 선언에서 금액을 받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이제 손님이 만족을 하시면 다음에 또 다른 제품으로 또 이제 찾아오시잖아요. 그리고 입는데 이상이 없고 불편함이 없으면은 괜찮게 됐다 그렇게 소문을 또 내주고 그러십니다. 특히 레자는 이런 부분 있죠? 이런 부분은 제거를 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런 틈까지 다 보고 오려면은 아직 멀었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약품은 복원을 했을 때도 유연성이 있어야죠. 더군다나 안쪽이고 하니까요. 일 차 작업이기 때문에 1차 작업은 너무 두텁지 않게. 자, 잘 들어보세요. 왜 두껍게 하면 안 되냐면요. 이게 지금 안감이 떨어지잖아요. 1차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너무 막 꼼꼼하게 안 해도 되는 대신에 1차적으로 가볍게 약품을 바른 후에 이게 건조가 되면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막이 생긴다는 것이죠.
넓은 부위는 제가 이제 많이는 안 묻히는데 이게 뭐냐면 아무래도 뭉치는 부분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씩 하는 겁니다. 약품이 이런 작업은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많이 들어가는데 약품값 생각을 하기 이전에 뭐 의뢰를 하시는 분들이 약품이 얼만큼 들어가는지 아시겠어요? 근데 뭐냐면 약품값을 생각하면 어차피 일을 못 받는 건데 그것보다도 어떤 나의 어떤 그 제가 복원을 했을 때 만족을 하시는 거 그런 거하고 또 이렇게 입소문을 통해서 손님이 올 수 있다는 거 지금 이런 부분 약간 색이 희끗한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하면서 보강을 해줘야 돼요. 이게 이제 완전히 마르면 한 겹에 막이 생깁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본격적인 복원 작업을 하는 것이죠. 복원이 겹겹이 돼서 복원이 되고 그 위에 염색까지 했을 때 염색까지 문제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걸 알아두시면 상당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왜냐면 가방의 디자인은 이쁜데 레저로 된 가방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제품들을 의뢰를 받으면 받을 만큼 비용을 받고 또 손님도 이제 레자인데 좀 더 쓰고 싶어서 그런다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주고 그러면은 손님도 만족을 하십니다. 자 보면은 안에까지 안 눌러붙었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 상태로 쉽게 말하면 한 겹에 어떤 막을 형성을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레자 제품이 들어오면은 이 뭐 안 되는데요 무조건 이럴 것이 아니고 그 상태에 따라서 이렇게 상담을 하고 그러면은 서로 그냥 만족을 할 수 있는 그런 일거리가 됩니다.